안녕하세요. 임상초보송쌤의 5분 싸기 홍현희입니다.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 요거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전광역시에 사는 28세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뚜렷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공상에 사로잡혀서 기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쓰여있는 간판에서 뛰어내리면 본인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는 이러한 일을, 이 거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고 세상에 곳곳에 퍼져 있고 병원 직원들이 악의 세력이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이 사례로 나와 있고요. 이 사례에서 내담자 증상, 징후 세 가지를 적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뚜렷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무사회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이한 생각들 하는데 나는 신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죠? 그렇죠. 과대망상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 직원들이 악의 세력이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따돌려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내 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럴 때 어떤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피해망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증상 징후는 이제 무사회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증상 징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명은 뭐죠? 그렇죠. 진단명은 조현병이죠. 조현병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정리라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SM-5에 의한 조현병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을 진단을 내리려면 조현병의 핵심 증상인 양성 증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조현병의 진단 기준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2가지 중에 1가지는 반드시 양성 증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양성 증상은 뭐가 있죠? 그렇죠. 망상입니다. 망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대망상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해망상. 누군가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피해망상이 될 수 있겠죠. 관계망상 같은 경우에는 존 내시 교수의 생애를 그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 그냥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가 자기에게 내리는 지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관계망상에 해당이 되고요. 신체망상도 있습니다. 뭐 본인의 몸 전체가 이제 쇠로 변화하고 있다. 이 팔이 기계로 변화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게 망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환각이에요. 환각은 되게 기이하게 왜곡이 된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데 본인만 느껴지고 본인만 소리가 들리고 본인만 보이고 본인만 냄새가 나는 이제 본인만 맛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을 환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 환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되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나한테도 들리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감을 겪게 되죠. 세 번째는 혼란스러운 언어, 말에 대한 언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말 내용도 상당히 기괴해서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가 좋다. 피자는 둥글다. 지구도 둥글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내용상 맥락도 없고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없고 이런 것들을 와해된 언어 혹은 혼란스러운 언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조현병의 핵심 증상인 양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긴장증적 행동입니다. 혼란스러운 행동 혹은 긴장증적 행동, 긴장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되게 느려질 수도 있고 말도 되게 느려질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행동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이 행동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굳어져서 한 3-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긴장증적 행동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음성 증상들인데 음성 증상은 뭐냐면 정상인들에게 보여지는 적응적인 행동이 조현병 환자에게서는 저하되거나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감정적 둔마라든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상당히 둔감해지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봤었던 무사회증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욕증, 의욕이 전혀 없어지는 것 같은 무쾌감증도 있죠. 무쾌감증은 뭔가 즐거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적응적 기능인데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결핍되었거나 저하된 것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고 양성 증상은 뭐예요? 조현병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돼야 되고 특히 요 3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양성 증상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우리가 뭐를 진단할 수 있다?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나면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